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2학년도 화학2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시면 염화나트륨 용유액의 전기분해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염화나트륨 용유액이 전기분해될 때 플러스극에서는 마이너스를 전하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가서 반응을 하겠죠. 염화이온이 가되어 염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분해할 때 플러스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Cl-가 전자를 잃고 Cl2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로는 양이온이 끌려가서 반응하게 되고요.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나트륨이 되는 거죠. 전자를 얻는 과정,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니까 가에는 산화, 나에는 환원이 들어가주면 되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일레이템에서 에탄올이 기화되는 반응에 대해서 열학 반응식과 이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라고 되어 있고요. 기화 반응에 대해서 델타 H 값이 양수로 주어져 있네요. 사실 기화 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건 암기사항으로 봐야겠죠. 이게 주어지지 않아도 배경식으로도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학생 A는 에탄올이 기화될 때 열을 흡수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흡열 반응으로 열을 흡수하는 게 맞고요. 발열이 아니라 흡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1몰의 엔탈피는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보다 크다. 그렇지 않죠. 지금 엔탈피가 커지는 반응이고요. 액체가 엔탈피가 작고 기체가 엔탈피가 큰 상황입니다. A만 맞는 설명이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3번 문제 보시면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옳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NaCl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고 이온 결정에 해당하는 거죠.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흑연의 경우에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공유 결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억도 맞는 보기. CU가 면심입방 구조를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구조를 보면 꼭지점과 면의 중심에 입자가 들어가는 면심입방 구조에 해당하는 거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고 답은 5번입니다. 오른쪽에 4번 문제 보시면요. 네 가지 물질의 기준 끓는 점을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액체 상태의 네 가지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화학 식량이 아래쪽에 제시되어 있고요. 기억번 분산력 SiH4가 CH4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분산력은 분자량 비교를 해주면 되고, 같은 족에서의 비교이기 때문에 사실 분자량, 화학식량을 확인하지 않고도 SiH4 쪽이 화학식량이 크고 분산력이 크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분자사의 인력, 메테인이 가장 작냐라고 물어봤는데, 끓는 점이 제시되어 있는데 끓는 점이 작을수록 분자간 힘이 약하겠죠. 메테인에서가 가장 작은 게 맞습니다. 디귿은 기준 끓는 점이 HF가 HCl보다 높은 주된 이유가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FON과 결합하고 있는 수소에서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HF는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HCl에 비해서 끓는 점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5번 보시면 A 기체로부터 B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가 1로 주어져 있고 1차 반응에 해당합니다. 온도 T에서 3개의 강철 용기에 A를 넣고 반응시킨 실험에 대한 자료고요. A의 농도와 첨가한 촉매의 유무가 달라지고 있네요. 기억번에 X가 부촉매냐라고 물어봤는데, A의 농도가 동일한 가운데 촉매의 유무가 달라지는데 속도가 촉매를 썼을 때 빨라지고 있어요.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건 정촉매를 쓴 거죠. 기억번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K가 1에서 3에서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속도 상수는 온도 그리고 촉매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도가 동일한 상태에서 촉매가 둘 다 없는 반응이기 때문에 속도 상수는 1에서와 3에서가 같은 거예요. 속도 상수가 바뀌려면 온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같은 온도라면 촉매의 유무가 달라야 돼요. 디귿번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1에서와 2에서가 같냐라고 물어봤는데, 촉매를 쓰면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죠. 정확히는 정촉매인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2번 실험에서 작아지게 됩니다. 같은 게 아니죠.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6번 문제 보시면 물질 A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1atm 기준으로 끓는 점과 녹는 점, 기준 끓는 점, 기준 녹는 점이 주어져 있고, 삼중점의 압력 및 온도가 주어져 있는데 265.9켈빈의 PATM이라고 되어 있네요. 녹는 점, 끓는 점보다 삼중점은 낮은 쪽에 있겠죠. 지금 간단하게 상표 용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삼중점의 온도하고 녹는 점, 끓는 점을 비교해주면 되는데, 지금 삼중점보다 녹는 점이 1atm에서의 녹는 점이 더 높은 온도네요. 그러면 1atm이 이쯤 있다라고 했을 때 녹는 점과 끓는 점, 지금 두 개의 온도가 있을 테고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쪽에 삼중점이 있어요. 수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좀 과장해서 그려줘야지만 풀이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삼중점을 잡아주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지금은 압력이 PATM에서 삼중점이 나왔으니까 이 압력에 해당하는 게 PATM이 되는 거고,
이때의 온도가 265.9, 여기는 265.95가 되고 331.95가 되는 상황이죠. P는 지금 1보다 작은 거죠. 여기가 1atm인 거니까요. 1atm보다 P가 작은 게 맞고요. 니은번 1atm 298.15켈빈, 298.15면 1atm 기준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예요. 그러면 이쯤에 해당하는 거고요. 고체, 액체, 기체를 고려했을 때 기체가 안정한 상이 됩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되고, 디귿번 PATM 331.95켈빈, 지금 끓는 점 위치고 PATM인 거니까 위치상으로는 이쯤 되겠네요. 기체가 안정한 영역이고요. A의 안정한 상은 기체에 해당합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1페이지에 6문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간단한 문제들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1페이지 풀어봤고요. 잠 쉬었다가 이어서 2페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면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A만 명확한 상태고 B와 C는 빠져 있습니다. 온도 T에서 강철 용기에 A 기체와 B 기체를 넣은 후에 반응이 진행될 때 시간에 따른 농도비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고, 강철 용기로 부피가 일정한 거니까요. 농도비가 그대로 몰수비가 되는 상황이겠죠. 일단 개수를 묻고 있는데 A가 줄어들고 A와 B가 반응물로 줄어들고요. C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T까지 반응한 상황을 보면 되겠네요. A가 1칸, B가 3칸 반응할 때 C가 2칸 늘었으니까요. A, B, C에 대해서 1대 3대 2의 몰수비이자 개수비가 됩니다. 1대 3대 2인 거니까 B와 C가 같은 게 아니죠. 니은번 순간 반응 속도 T일 때가 2T일 때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순간 반응 속도는 지금 시간과 농도가 X축과 Y축에 있으니까요. 기울기에 해당하는 게 시간 변화량분의 농도 변화량이 되면서 반응 속도가 돼요. 반응 속도를 기울기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찍어서 두 점을 잇는 직선을 연결했을 때는 평균 반응 속도가 되고요. 지금처럼 순간 반응 속도를 물어봤을 때는 접선 기울기를 봐야 됩니다. A, B, C 중에 어떤 거로 풀어도요, 지금 T일 때와 비교해서 2T가 되면서 기울기가 더 완만해지고 있어요. C, B 어떤 걸로 풀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T일 때가 2T일 때보다 크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접선 기울기의 크기로 비교해 주시면 돼요. 디귿번은 평균 반응 속도를 0에서 T, 그리고 T에서 2T일 때 비교하라고 되어 있는데, B를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0에서 T까지 3칸이 줄었는데요. T에서 2T는 같은 간격 동안 지금 3칸보다 더 작은 농도 변화를 보이고 있으니까 평균 반응 속도는 0에서 T가 더 빠른 겁니다. 0에서 T 동안이 T에서 2T 동안보다 크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 저는 B로 풀었지만 마찬가지로 A나 C 어떤 거로 풀이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 문제 보시면 T도시에서 물질 X와 Y가 각각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액체와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액체의 증기압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수은 기둥을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는데, 수은 기둥의 높이 차는 양쪽에 누르는 압력의 차이고요. 액체 기둥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가를 보면 어느 쪽 압력이 더 큰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기압은 760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그럼 X의 경우에는 지금 X의 증기압으로 누르고 대기압으로 누르는데 움직임 모양을 보면 X가 큰 거죠. 근데 얼만큼 대기압보다 크냐라고 했을 때 H1만큼 큰 거니까 X의 증기압의 경우에는 760을 기준으로 여기에 H1을 더해줘야 되고요. 오른쪽은 Y의 증기압으로 누르고 대기압으로 누르는 상태에서 액체의 움직임, 수은의 움직임을 보면 대기압이 큰 거예요. 그럼 대기압보다 H3만큼 작은 거니까 Y의 증기압은 760에서 H3를 빼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H2는 역시나 예상대로 얘는 일기압보다 크고 얘는 증기압이 일기압보다 작으니까 누르는 모습을 보면 X쪽이 증기압이 큰 거고요. 어느 정도 차이를 내냐라고 했을 때 둘의 차이가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H1 플러스 H3가 되죠. 그래서 H2의 경우에는 H1 플러스 H3 형태로 정리가 되는 상황. 기억번 기준 끓는 점이 Y가 X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증기압을 비교하면 X쪽이 큰 거고요. 끓는 점은 그거와 반대의 경향성인 거니까 기준 끓는 점은 Y쪽이 높아야 됩니다. Y쪽이 크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T도시에서 Y의 증기압 760-H3가 맞아요. 니은번 맞는 보기. 디귿번 H2는 H1 플러스 H3가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설명이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9번은 아연과 구리를 전극으로 사용한 화학전지에서 전지 반응이 진행될 때를 나타낸다고 되어 있고요. 이온화 경향이 아연이 구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고, 전자의 이동 방향이 기억과 니은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조건은 특별한 건 없고요. 지금 전자의 이동 방향은 이온화 경향성은 누가 산화를 잘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연이 산화를 잘하기 때문에 아연이 산화, 구리가 환원하면
전자는 산화전극에서 환원전극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기역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니은이 아니라 기역이죠. 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아연 전극에서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게 맞아요. 기역은 맞는 보기.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연 이온의 농도는 점점 늘고요. 구리는 석출이 되면서 구리 이온의 농도는 줄게 되니까 전체 분수는 감소하는 상황이 됩니다.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역번 보기가 맞는 보기고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0번 문제 보시면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라고 되어 있고 가설이 빈칸으로 주어져 있고요. 탐구 과정을 보면 물과 몰랄 농도가 주어진 X수액, Y수액을 각각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기준 어느 점을 각각 측정해서 어느 점 내림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설이 옳다라고 되어 있고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농도에 따라서 끓는 점 오름이 몰랄 농도하고 비례하고 있고요. 용질의 종류와는 무관하죠. 우리가 보통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누가 녹아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녹아있는 총양, 입자의 양만 중요하기 때문에 몰랄 농도가 0.1, 0.2, 0.3일 때 XY 구별하지 않고 몰랄 농도는 그거에 비례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몰랄 농도가 같은 수액은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어느 점 내림이 같다. 기억으로 적절한 거고요. 0.05 몰랄 농도일 때 어느 점 내림, 어느 점 내림과 몰랄 농도는 비례한 게 있어요. 앞쪽에 자료를 보면 0.05가 되는 순간 어느 점 내림도 절반이 되겠죠. 농도가 절반인 거니까 어느 점 내림도 절반이 되면서 0.5A가 될 겁니다. 0.5A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번 물 50g에 Y를 Yg 모두 녹인 수액에서 어느 점 내림이 2A 도씨다. 화학식량이 50이냐? 지금 2A 도씨가 되려면 0.2 몰랄 농도 수액인 거니까요. 지금 주어진 상황이 0.2 몰랄 농도 수액이라는 거고 0.2 몰랄 농도 수액은 물 1kg에 0.2몰이란 뜻이에요. 50g인 거니까 얘가 1kg이 되려면 1000g 20배 해주면 되죠. 50g에 Yg이라면 1kg에는 20Yg이 들어있을 테고요. 20Yg에 해당하는 게 0.2 몰랄 농도가 되려면 0.2몰이어야 됩니다. 그럼 화학식량은 1몰의 질량인 거니까요. 1몰이 되도록 5배 해주면 50Y가 아니라 100Y가 되는 거죠.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됐네요. 기역과 니은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완충 작용과 관련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H2A- 물에서 이온화하면서 HA2- 짝 염기와 H3O+를 내놓는 반응에 대해서 Ka 값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몰 농도 KH2A 그리고 K2HA를 혼합해서 만든 수액 가에서 둘의 농도비가 2라고 되어 있고요. 완충유액을 만든 거죠. 산과 짝염기가 섞여 있는 거고 지금 2배의 비율로 들어있는 상태. 가 100ml에 1몰 농도 NaOH 1ml를 가하면 수산화 이온이 H2A-하고 반응해서 기역과 H2O가 만들어져서 pH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 비율이 Y가 된다. 완충유액 상황에서 강염기를 집어넣게 되면요. 둘 중에 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산이 마중 나가서 반응해서 얘가 얘로 바뀌게 돼요. 항상 약산과 약염기의 반응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뀌는 반응, 짝으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H2A-가 NaOH랑 반응하면서요. 산이 염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항상 완충유액에서는 이렇게 강염기를 첨가하면 염기 형태가 많아지고요. 강산을 첨가하면 산 형태가 많아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염기를 첨가했으니까 염기가 많아지도록 얘가 얘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H2A-가 반응해서 얘가 얘로 바뀌죠. HA2-로 바뀌는 상황이에요. 기역 자리엔 HA2-가 들어가는 거죠. 기역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가에서 pH가 7.0보다 작은 거냐? 가에서는 산염기 비율이 2예요. 이 Ka 값의 정체는 항상 강조하지만 수소이온 농도의 산염기 비율을 곱해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수소이온 농도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산염기 비율이 들어가야 되는데 산분의 염기가 2인 거니까 이 자리에 2가 들어가고 그러면 H+의 농도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은 비교하는 게 7인 거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몰 농도와 비교해야 되는데 이것에 비해서는 농도가 작은 거기 때문에요. 수소이온 농도가 작을 때는 pH는 높아지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pH는 7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크답니다. 니은번 틀린 보기가 됐고 디귿번 Y를 2와 비교해라. 앞에서 언급했지만 지금 2였던 건데 염기가 들어가면 산은 줄고 염기가 늘기 때문에요. 분모는 줄고 분자가 늘어나면서 이 값이 2보다 커지게 돼요. 2보다 커지게 되고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기억번 보기만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네요. 이 페이지까지도 뭔가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정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3페이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에 남아있는 문항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는 실린더 속에 X기체가 들어있는 것을, 그리고 나와 다는 순차적으로 조건을 달리한 후의 평형 상태라고 되어 있네요. 압력을 변화시켰고 피스톤을 고정하고 온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적용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요. 반응이 없으니까 압력, 부피, 온도, 몰수에 대해서 비례관계, 반비례관계를 이용해서 자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기억번 나에서 X기체의 밀도를 묻고 있는데요. 밀도는 처음에 d g/L라고 주어져 있고 질량은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부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면 되죠. 압력은 PATM에서 시작해서 2분의 3PATM으로 2분의 3배가 됐어요. 그럼 부피는 3분의 2배가 되면서 3분의 2 V리터가 될 테고요. 부피가 3분의 2배가 되면 밀도의 경우엔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밀도는 2분의 3배, 2분의 3D g/L가 될 겁니다. 사실 기억은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게요. 밀도에 대해서 부피분의 질량도 괜찮고 아니면 RT분의 PMW식을 활용해서 접근해 주셔도 돼요. 지금 기체의 종류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방금은 이제 이걸로 푼 거죠. 질량이 일정한 가운데 부피가 몇 배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거에 역수 배치해 준 거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지금 압력이 2분의 3배가 됐잖아요. 압력은 주어져 있고 분자량 안 바뀌고 온도 안 바뀌었으니까 압력에 그냥 비례한다라고 해서 압력이 2분의 3배니까 밀도도 2분의 3배,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셔도 됩니다. 니은번 다에서 X기체의 압력이 4분의 9pATM인 거냐?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번엔 부피가 고정이 된 가운데 온도만 2분의 3배가 됐어요. 온도와 압력은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2분의 3배면 압력도 2분의 3배가 됩니다. 여기서 압력을 2분의 3배 해주게 되면 4분의 9p가 되는 거죠. 4분의 9pATM이 되면서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되네요. 디귿번 다에서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온도는 2분의 3T로 유지하며 평형에 도달했을 때 부피가 V리터가 되는 거냐? 고정장치를 제거하면 압력이 피스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또 2분의 3P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결과적으로 기체는 똑같은 X기체에 대해서 몰수는 똑같고요. 고정장치를 풀면 압력이 2분의 3P니까 그냥 여기서 시작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압력이 2분의 3P인 가운데 온도만 2분의 3배가 됐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온도와 부피는 비례관계에 있으니까요. 복잡하니까 여기서 암산으로 할게요. 온도가 2분의 3배가 되면 부피가 2분의 3배, 2분의 3이면 숫자 약분되면서 V리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고, 기억, 니은, 디귿 전체가 맞는 보기죠. 보기들 중에서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3번 문제 보시면 25도씨 1ATM에서 두 가지 열악 반응식 그리고 네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어요. 델타 H 값이 주어져 있고 결합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데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얘만 액체 상태로 끼어 있으니까 얘를 지금 수증기로 바꿀 수 있는 자료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물만 지금 수증기로 기체 상태로 바뀌게 되면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반응열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얘를 기체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걸 뒤집어서 2배에서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걸 뒤집어서 2배에서 더해주면 물이 없어지면서 수증기가 들어가겠죠. 그럼 이 자리를 기체로 바꾸기 위해서 X는 그대로 두고 얘를 뒤집어서 2배에서 더해주면 뒤집었을 때 플러스 44, 2배 해주면 플러스 88이 더해지게 됩니다. 한 번에 써보면요. 이게 기체일 때는 그러면 반응열이 X 플러스 88이 되는 거고, 이제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공식처럼 계산해보면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 총합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주는 거죠. 반응물 쪽은 메테인 410의 4배에 해당하는 1640이 들어가고요. O2 2몰이 필요한 거니까 498 2배 해주면 되겠죠. 996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빼주는데 CO2, 그러면 CO 이중결합 2번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1598을 빼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H2O가 2몰이면 HO 결합은 4몰인 거죠. 이거 4배 해주면 1840을 빼줘야 됩니다. 이 계산을 해주면 되고요. 이 둘을 먼저 해주면 되겠네요. 둘은 마이너스 200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둘을 계산해주면 지금은 600이 마이너스 600 이만큼 차이가 나는 상황이 됐고요. 여기에 88이 넘어오는 상황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802에 마이너스 88을 더해주면 X의 경우에 마이너스 890으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아래쪽 14번 보시면 혼합수의 가와 나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요. 25도씨에서 KA 값에 대한 비율이 주어져 있네요. 분자를 주어로
HB보다 HA의 K값이 4분의 1 곱하기 10의 4승배입니다. 가에서 B-, Na+는 물속에서 역할을 못하죠. B-가 있는 상태에서 강산을 집어넣어서 B-가 HB로 바뀔 텐데요. 그 결과로 B-와 HB가 반반이 됐으니까 주어진 B- 중에서 절반을 바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둘을 더해주면 5mm몰인데 5mm몰을 바꿨을 때 반반이 되려면 처음 존재하는 건 10mm몰이어야 되죠. 10mm몰, 그럼 0.01몰인 거니까요. X가 0.01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B-가 10mm몰 있는 상태에서 5mm몰을 집어넣어서 일종의 반당량점이죠. 절반을 바꿔서 1대1 만족하게 되고요. 이렇게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를 주면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건 Ka를 알려주고 싶은 거고, Ka 값의 경우에는 항상 산염기 비율과 수소이온 농도, 지금처럼 1대1일 때는 수소이온 농도가 그대로 Ka 값이 되면서 Ka 값이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고요. 위쪽에 이 자료를 활용해주면 HA에 대한 Ka 값은 HA가 HB보다 4분의 1 곱하기 10의 4승배니까요. 여기에 4분의 1 곱하기 10의 4승을 곱해주면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됩니다. 그럼 KA도 구해놓은 상황이고, 물론 이건 HA에 대한 거예요. 여기는 0.1몰 농도 1리터면 HA가 0.1몰이 있었고요. 0.1몰의 HA에 0.1몰의 NaOH를 가해주면 당량점 상황인 거네요. HA를 NaOH를 가해서 전부 바꿔놓은 거죠. 지금 약산이나 약용기 반응은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바꾸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0.1몰에 0.1몰을 가해서 다 바꾼 거죠. 그러면 물속에 A-만 녹인 거랑 똑같고요. A-는 HA의 짝염기에 해당하는 거고, 짝염기는 A-를 물에 녹인 수에 그럼 KB 분석을 해줘야 되죠. KA가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면 KB는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야 되니까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됩니다. 그럼 고체를 녹인 상황인데 문제의 조건으로 고체 용해에 의한 수액의 부피 변화는 무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둘을 넣어서 반응시키면 실질적으로는 A-0.1몰이 1리터에 들어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A-, KB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인 A-만 0.1몰 농도로 녹인 거고요. 그때 A-와 HA의 비율에 대한 건 약염기 A-를 녹였을 때 이온화도를 구하라는 거죠. 물론 정확히는 A-를 녹인 거니까 A-분의 HA가 이온화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의 이온화도 알파를 구해주면 이 값이 A-가 거의 해를 안 하기 때문에요. A-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A-가 가수분해 반응 나오는 게 HA인 거니까 이 A-의 이온화도라는 게 이 값인 거고요. 우리가 알파 값은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있죠. 루트에 C분의 K 형태로 들어가게 되고 산이라면 KA, 염기라면 KB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초기 농도는 0.1로 문제에서 제시했고요. 우리가 분석을 해줬죠. KB의 경우에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됐어요. 0.1 약분해주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되고 루트를 취해주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그러면 이 알파 값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데 이 값이 조심해야 될 게 A-분의 HA이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Y 값은 이걸 뒤집은 거죠. 뒤집었다라고 생각해주면 2분의 1이 되고 얘는 10의 4승이 되죠. 그럼 만을 2로 나누는 거니까 5,000이 됩니다. Y 자리는 5,000으로 구해지네요. 문제에선 X 곱하기 Y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X는 0.01이고 Y는 5,000이에요. 둘을 곱해주면 50이 되는 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15번 문제 보시면 T도씨 요소수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다는 가에 나 Xml와 중류수 Yg을 혼합한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가에 나 Xml, 중류수 Yg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다를 만든 거고요. 이 다에 대한 설명이었고, 가와 다에서 요소의 몰 분율이 같다라는 조건도 제시했네요. 이 자료를 활용해서 Y 빼기 X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Y가 있고 X가 있는데요. Y 빼기 X를 구해라. 용액은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결국 주어진 농도를 간단한 비율로 표현해서 정체를 밝히고요. 내가 밝혀낸 용액의 정체를 실제 수치에 맞게 잘 보정을 해주면 돼요. 비율 관계를 활용해서 보정을 잘 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도 0.25몰 농도 요소 질량 27g이라고 했을 때 이 27g을 먼저 맞추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농도의 정체부터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0.25 몰랄 농도라고 했을 때는 물이 1kg이라고 했을 때 요소는 0.25몰인 거고요. 0.25몰이자 요소의 화학식량을 60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니까 15g이 됩니다. 그럼 0.25몰랄 농도의 정체는 1kg당 요소가 15g인데요. 지금 요소 질량이 27g이 됐잖아요. 그럼 요소 질량을 27g에 맞춰주려면 5분의 9배인 거니까 물도 5분의 9배를 해줘야 돼요. 물의 질량도 5분의 9배. 그러면 1.8배가 되면서 1.8kg이 됩니다. 지금 27g에 물의 경우에는 1.8kg이 되는 거죠. 1kg 기준으로 5분의 9배에서 1.8kg 물에 27g이 녹아있는 상황이다. 근데 여기에서 나를 Xml 추가하고 증류수를 Yg 추가했어요. 그 결과로 요소가 54g이 되는 나가 된 건데 증류수에서는 요소가 늘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나를 Xml 추가할 때요. 나 Xml 안에 요소 질량이 27g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럼 요소 질량이 27g 만큼 들어있는 상황이 나 Xml를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건데 지금 0.5몰 농도 상황인데요. 이건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해도 될까요? 0.5몰 농도는 1리터에 0.5몰이죠. 근데 0.5몰은 60의 화학식량을 고려하면 30g이에요.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 0.5몰 농도가 이런 게 머릿속으로 되면 좋은데 용액 1리터에 요소가 0.5몰인데요. 0.5몰의 경우에는 30g이잖아요. 근데 내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걸로는 1리터당 30g이 되는 건데 지금 요소가 27g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0.9배인 거니까 부피도 0.9배. 그럼 0.9리터 상황이 됩니다. 0.9리터 기준으로 27g인 거고요. 그럼 X는 먼저 구한 거네요. 0.9리터면 900ml인 거니까요. 이 X는 900으로 들어가면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 중에서 Y자리는 900이라고 구한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더해준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다로 넘어오면서 근데 가와다에서 요소의 몰 분율이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가와다에서 요소의 몰 분율이 같으려면 지금 요소의 질량이 2배가 되면서 요소의 몰수가 2배 됐을 때 물의 질량도 2배가 돼야 돼요. 그럼 다에서 물의 질량은 1.8kg의 2배에 해당하는 3.6kg이 돼야 되는 거고요. 잘 쫓아오고 계시죠? 몰 분율이 같으려면 요소 몰수 2배, 그럼 물의 몰수도 2배, 그럼 물의 질량이 2배가 돼야 되니까 다에는 물이 3.6kg이 필요한 거고 3.6kg이 되려면 물 1.8kg이 더해줘야 되는 거죠. 나 Xml와 증류수 Yg을 더했을 때 물의 질량만 놓고 보면 1.8kg, 즉 1800g이 더해줘야 되는데 지금 나에서 더해진 물의 질량은 여기서 찾아야죠. 지금 900ml인 거니까요. 계산은 조금 귀찮네요. 900을 곱해주게 되면 9 곱하기 100이가 되면서 둘을 곱해서 900ml로 해서 정리해주면 나의 경우에는 용액 질량이 9 곱하기 100이 그러면 918g이에요. 여기서 요소 질량이 27g인 거니까 이 둘을 빼주면 물의 질량이 나오죠. 물의 질량은 여기서 빼주면 891g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정리했냐면 나 Xml에 최종적으로 증류수 Yg을 더하는데 여기에 Yg을 더했을 때 이게 1800 원래 1800이 있었고 2배가 되기 위해선 또 1800이 더해져야 되는데 나에서 891밖에 안 왔기 때문에요. 더해서 1800이 되려면 Y자리에 들어가야 될 값은 909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것들 정리해보면 Y는 909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900을 빼주는 거죠. 909에서 900을 빼주면 9가 되고 보기들 중에서는 2번으로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6번 문제 보시면 A기체,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온도 T에서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가 전부 다 1인 거 그리고 상태, 액체나 고체가 끼어있지 않은 거 확인하고 K값이 간단하게 주어져 있네요. 1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온도 T에서 꼭지로 분리된 강철 용기 가에는 A기체와 B기체가 나에는 A기체가 들어있는 초기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평형이 아니라 초기 상태인 거 확인하고 가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평형 상태 1에 도달한 후에 꼭지를 열어서 다시 한번 반응이 진행돼서 평형 상태 2에 도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평형 1에 도달하고요. 이걸 열고 평형 상태 2에 도달하게 된 거죠. 일단 X부터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자료의 형태를 보니까 온도가 일정한 가운데 압력과 부피 위주로 주어져 있어요. 온도가 일정할 땐 PV, 압력과 부피의 곱이 몰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은 2를 곱해주면 P가 되는데 그걸 1몰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냥 P 생략하고 숫자만 고려하면 곱했을 때 1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번엔 곱했을 때 4가 되는 거니까요. P 빼고 4가 되는 거니까 4몰이 돼야 됩니다. 1일 때 1몰인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죠. 4몰이 되려면 X자리에 2가 들어가야겠네요. X는 4가 아니라 2가 됩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1에서 가 속의 C의 몰 분율이 3분의 2인 거냐? 여기서 반응이 진행돼서 평형에 도달한 게 1인데요. 이때 C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건 좀 요령이 있으신 분은 어떻게 풀 가능성이 높냐면 지금 A와 B는 몰수가 같은데 개수도 같은 상황이죠. 그러면 A, B로 두고 시작하는 것보다 전체를 C로 바꿔주면 C 2몰을 넣은 거랑 완전히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C를 2몰 넣은 상태에서 반응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C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A와 B의 몰 분율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A와 B는 1대1로 나오는 상황이죠. 지금 C만 2몰 넣은 것과 상황은 완전히 똑같고요. 여기서 A와 B는 반응해서 1대1로 나오기 때문에 최종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와 B의 몰 분율은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같은 몰 분율을 3분의 2를 나눠 가져야 되니까 니은이 맞는 보기라면 A, B, C가 모두 몰 분율이 3분의 1이 되고요. A, B, C 몰수가 모두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게 C 2몰에서 시작해서 개수가 다 같으니까요. 셋이 몰수가 같아지려면 1을 반응해서 1, 1, 1인 거죠. 근데 셋 다 1몰이라고 해주면 1리터인 거니까 농도가 1이고 K값 2를 만족할 수 있으니까 3분의 1이라고 했을 때 평형상수를 만족하면서 니은이 맞는 보기 상황이 됩니다. 실전에선 그냥 대입해서 풀이하는 게 좋았을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정확히 풀이한다라고 했을 때는 방금 했던 것처럼 한쪽으로 몰아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시작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해주고요.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뭐 Y만큼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A, B, C에 대해서 몰수가 Y, Y 그리고 C의 몰수는 E-Y가 되고요. 어차피 이게 몰수이자 1리터라면 농도인 거니까 이걸로 방정식 그냥 세워주면 되죠. Y제곱분의 E-Y가 평형상수 2를 만족해야 된다. 그럼 Y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 되면서 인수분해해주면 Y가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Y에 1 대입하면 결과적으로는 1몰, 1몰, 1몰인 거니까요. 3분의 1로 정석적으로 풀어서도 답을 얻게 되는데 실전이었다면 이렇게 방정식을 풀이하기보다는 3분의 1을 대입해가면서 풀이하는 게 좋은 방식의 풀이였을 것 같아요. 디귿은 2에서 가와나 속 전체 기체의 양이 EX몰보다 크냐 QK 비교하라는 거죠. 아마도 콕을 연 직후에 EX몰일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인해보면 X가 2라고 찾았으니까 이건 3몰보다 크냐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평형에서 1몰, 1몰, 1몰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 맞네요. 지금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꼭지를 열기 전에 A, B, C가 1몰씩 있었고요. 여기에 A 1몰이 더해지는 걸 고려하면 2몰, 1몰, 1몰 있는 거고요. 순서대로 A, B, C예요. 합해서 전체 부피는 3리터인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Q값을 구해보면 이런 상황에서의 Q값은 몰수 따로 부피 따로가 편하죠. 2 곱하기 1분의 1인 거니까 몰수로 구한 Q값 2분의 1 써주고요. V에 대해서는 지수에 들어가는 게 반응 분자수에서 생성 분자수, 기체 분자수를 빼주면 됩니다. 2 빼기 1인 거니까 1로 들어가면서 Q값이 2분의 3이고 2분의 3은 K와 비교하면 K가 1인 거니까 K보다 큰 거죠. Q가 K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역반응을 진행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역반응을 진행하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하기 때문에요. 지금 꼭지를 연 직후엔 3몰인데 평형에 도달하기 위해서 역반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역반응이 진행되면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면서 3몰보다 커지는 상황이 됩니다. 디귿번 맞는 보기가 됐네요.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보기들 중에서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3페이지 마지막 문제네요. 17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속도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개수는 전체가 주어져 있고 1차 반응이라고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표는 부피가 같은 두 개의 강철 용기에 같은 질량의 A를 넣었다. 그러면 부피도 같고 같은 질량, 몰수도 같은 거죠. A의 초기 농도가 같은 상태에서 시작한 거고요. 서로 다른 온도, 근데 온도가 다르네요. 그럼 K값이 달라질 수 있고 반감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시킨 실험 1과 2의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반응 시간이 T는 21대를 기준으로 B와 C에 대해서 질량비 하나가 제시되어 있고요. T는 21대 그리고 41대 A의 몰 분율에 대한 비율 관계를 제시했고 31대 A의 몰 분율은 구해야 되고 X와 A, C에 대한 화학 식량에 대한 비율을 묻고 있네요.
화학식량은 아마 이거 정리하면서 나올 것 같고요. X에 대해서는 지금 20분, 30분, 40분을 줬는데 반감기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죠. 조심해야 될 건 1과 2가 온도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요. 반감기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이런 비율이 나올 때를 잘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감기가 뭐 10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최소한 뭐 4번 이상은 써야 될 것 같으니까요. A를 16으로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2A가 2B 플러스 C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요. A가 16인 상태에서 0, 0으로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요. A와 B만 놓고 보면 개수가 같은 거니까 더해서 16이 되도록 빠르게 정리해보면 되고 B와 C는 반. 그러면 A가 반감기 8이 되면요. 여기도 8이 되고 절반인 4가 될 겁니다. 여기가 4가 되면서 다시 한번 반감기를 지나면 더해서 12가 되도록 여기는 12가 되고 절반인 6이 되고요. 다시 한번 반감기가 되면 여긴 14, 7이 되고 한 번 더 반감기를 지나면 여기는 15, 7.5가 될 겁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A의 몰 분율을 생각해 보면 A의 몰 분율 고려했을 때요. 0에서 시작해서 여기는 지금 전체 A의 몰 분율은 전체가 20 중에서 그 중에 8인 거죠.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고 전체는 그러면 22 중에서 4에 해당하는 거니까 11분의 2에 해당하는 거고요. 전체 21, 23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거고 2로 그냥 정리하면 되겠군요. 여기는 지금 22.5, 얘까지 해주면 23.5분의 1인데 23.5분의 1이면 47분의 2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비율만 놓고 오면 20분, 40분에서 A의 몰 분율이 47대 11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 잘 보이네요. 47대 11은 여기에 있는 거죠. 2가 동일한 가운데 분모가 11대 47이면 분수 전체의 값은 47대 11이 되면서 여기서 만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20분이 됐을 때가 반감기가 2번 지난 시점이에요. 그러면 반감기는 이쪽에 표현해 보면 T1에서의 반감기가 10분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분일 때가 이 자리, 40분일 때가 이 자리가 되면서 이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거고, 그러면 X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10분마다 반감기에 도달하면서 여기가 20분, 40분인 상황이 지금 T1, 온도 T1에서의 상황인 거니까요. 30분은 여기고요. 이때 A의 몰 분율은 23분의 2가 됩니다. X, 구하라는 것 중에서 X는 23분의 2 형태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량을 구하기 위해선 2번 상황도 정리한 다음에 이걸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11분의 5, 11대 5의 비율을 갖는 걸 찾아야 되는데 11대 5는 여기서 나오네요. 지금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라고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T2에서는 반감기가 20분인 거고요. 20분이라고 해주면 첫 번째 반감기가 20분에서 나왔고 그게 5분의 2, 아래쪽은 11분의 2라고 해주면 2는 약분된 상태에서 분모가 5대 12이면 전체 분수의 비율은 11대 5가 되면서 이 비율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20분의 설을 묻고 있으니까요. 1번 실험에서는 20분은 두 번의 반감기가 지났을 때예요. 두 번의 반감기가 지났을 때 C의 질량에 대한 건데 두 번의 반감기가 지났을 때 C는 여기에 있죠. 그러면 6C의 질량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6몰의 C가 6이다라고 준 거고. 똑같이 20분위에 대한 건데 2번 실험에서는 첫 번째 반감기예요. 첫 번째 반감기에서 B. 첫 번째 반감기에서 B는 8몰의 B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가 8몰의 B에 해당하는 자료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바로 풀게요. 그러면 6몰의 C가 6이려면 C가 1이어야 되고요. C의 분자량 1처럼 생각할 수 있고 8몰의 B가 5이려면 B의 분자량은 8분의 5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율만 따져보면 8분의 5와 8분의 8인 거니까 B와 C의 분자량 비가 5대 8. B와 C에 대해서 분자량 비를 5대 8이라고 써주면 전체 질량 보존에 의해서 18인 거니까요. 18이 나올 수 있도록 A는 9가 들어가주면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9대 5대 8로 분자량은 다 구했고요. 화학식량 구해준 상황이고 X의 C분의 A 화학식량을 곱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계산할게요. X는 23분의 2고요. 여기에 C분의 A, C의 화학식량이 8일 때 A의 화학식량이 9인 거니까요. 여기에 8분의 9를 곱해주면 되는 거군요. 2와 8을 약분해주면 4가 되는 거고 4와 23 곱해주면 92가 되는 거죠. 92분의 9의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네요. 92분의 9, 보기들 중에서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패 위주는 15번, 17번 정도가 조금 계산이 들어가면서 귀찮은 문제였을 것 같고 나머지는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3페이지까지 정리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남아있는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 보시면 기체와 관련된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개수는 A가 빠져 있네요. B와 C는 제시된 상태고요. 실험 과정을 보면 온도 T켈빈에서 강철 용기에는 B, 분리막이에는 실린더에는 A 기체와 헬륨 기체를 각각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B 기체의 압력은 XATM, 그림에 대한 설명이네요. A와 헬륨의 혼합 기체에서 부피는 3V라고 되어 있고 헬륨의 양의 B가 1대1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림에 없는 정보 위주로 밑줄 치면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자료들이 이어지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필요한 자료는 반응식, 그래서 이 개수가 1이라는 거 찾았고 A와 헬륨의 몰수비가 1대1라고 주어져 있는데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PV를 몰수처럼 생각할 수 있고요. 지금 A와 헬륨의 몰수합을 PV를 몰수처럼 생각해주면 3V가 돼요. 3V를 뭐 V, 2V 이렇게 나눠도 되지만 그냥 우리끼리 약속을 정해서요. PV 값을 몰수라고 생각하되 V 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V 제외하고 3에 해당하는 몰수를 1과 2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니까 PV를 몰수처럼 생각했을 때 A가 1, 헬륨이 2인 상황으로 해석해 주면 되고요. 꼭지를 열어서 B의 일부를 실린더로 이동을 시켰다. 여기 지금 부피도 빠져 있네요. 일부가 아무튼 이동한 거고요. B기체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이동시켰고 여기서 분리막 제거하고 A와 B가 이 반응을 하겠죠. 반응을 완결시킨 이후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지금 강철 용기 실린더가 있는데 부피는 오른쪽 실린더의 부피를 측정한 거고 그때 C의 부분 압력까지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료가 주어지게 되는데 실린더의 부피가 3V가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열고 반응이 끝났는데 그때 이 반응이 끝난 상태에서 이 실린더 쪽 이쪽만 놓고 생각했을 때 이때 3V가 됐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3V 뿐만 아니라 반응 이후에 당연히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1ATM도 만족하고 있을 테니까요. 둘을 곱해서 나오는 전체 몰수에 대한 게 우리가 V 떼고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3에 해당하는 거고 이 3을 우리가 나눠서 지금 헬륨이 이만큼은 무조건 있어야 되죠. 이 3을 헬륨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추가로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했을 때 C가 있고 A, B 중에 남은 게 있다면 그 남아있는 애가 있을 텐데요. 아래쪽에 자료로 준 게 C에 대해서 PV 값을 준 거나 마찬가지죠. 부피가 3V에 C가 3분의 1ATM이면 둘을 곱해주고 마찬가지로 V 떼고 생각해주면 C가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1만큼 나왔다라고 알려준 거네요. 그러면 이거 말고 생성된 C가 지금 1만큼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문제는 전체가 3인데 이미 헬륨과 C만 가지고도 전체 3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 정보가 나온 거네요. 지금 B 일부가 넘어와서 반응했을 때 A와 B가 같이 모두 소모되면서 A, B가 남지 않고 C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야지만 지금 헬륨 2는 비활성 기체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 지금 C가 문제에 주어진 조건으로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3이라는 거는 부피와 전체 압력을 통해서 나왔는데 헬륨과 C만 가지고도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요. A, B가 모두 소모됐다. 그럼 개수가 나온 게 A가 1 반응했는데 C가 1 생겨야 되니까 A와 C의 개수비가 1대1이에요. 그러면 A 자리에 2가 들어가고요. A와 B는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A 1몰과 반응하기 위해서 B는 0.5가 필요하죠. 지금 B의 일부라고 했는데요. 이 일부에 해당하는 게 0.5라는 것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다까지의 상황은 분석을 한 거고요. 문제 수거라는 건 X인데 그럼 처음 들어있는 B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면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꼭지를 열고 나서요. 그럼 다시 꼭지를 열면 이제 B가 합해지겠죠. 충분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를 측정했다. 조심해야 돼요. 꼭지를 열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아니라 오른쪽 실린더의 부피만 측정한 거고 C의 몰 분율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황 파악이 잘 되신 분들은 이제 이 상황에서 여기에 뭐가 더해지는 거냐면 추가로 B, 아까 남아있던 B가 더해지는 건데요. B가 더해질 때 B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가 더해져도 반응할 A가 없기 때문에 반응 없이 그냥 전체 몰수만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뭘 줬냐면 실린더의 부피와 C의 몰 분율을 줬는데 우리가 C에 대해서는 이미 몰수를 우리가 쓰고 있는 상대값으로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요. C의 몰 분율이 11분의 2가 됐다는 건 C의 몰수를 1로 뒀을 때 분모에 들어가는 전체 몰수가 5.5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전체가 5.5가 나와야 되니까요. 이 전체가 5.5가 나오기 위해선 추가로 들어간 또는 남아있는 B는 지금 3에서 5.5를 만들기 위해선 2.5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B의 경우에는 처음에 1부 넘어온 게 0.5였고요. 마지막 분석을 통해서 1부 넘어가고 남아있던 게 2.5였으니까 2를 더해주면
처음 시작할 때의 전체 몰수는 3 기준으로 있었던 거고, XA템이라고 해서 X를 구하려면 이제 강철 용기의 부피가 필요한데 아직 안 쓰고 있는 이 자료 활용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전체가 5.5라는 걸 구했는데 이 전체 5.5는요 전체 PV 값으로 계산할 수 있고, 전체 압력은 1ATM 기준으로 5.5를 맞추려면 부피의 경우에는 우리끼리 약속을 잘 지키면 되죠. 5.5 V리터가 되면 됩니다. V 빼고 곱해서 몰수로 쓰기로 했으니까요. 전체 몰수가 끝나고 5.5가 됐다는 건 전체 부피는 5.5V. 근데 문제의 조건으로 오른쪽 실린더의 부피가 4V리터인 거니까 5.5V에서 4V를 빼주면 강철 용기의 부피가 1.5V리터라는 거고요. V 떼고 2를 곱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X는 2라고 구해지네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PV를 몰수로 해석을 해줬고요. V를 붙여가기가 조금 귀찮아서 약속을 정하고 V 떼고 PV 값을 몰수로 상대값에 대한 약속을 정하고 그걸 잘 지켜가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X는 2가 되는 거고요. 보기들 중에서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쪽 19번 문제 보시면 A로부터 B와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속도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개수는 전체가 1인 가운데 1차라는 거 알려줬고요. 실험 1은 V리터 강철 용기의 A 기체를, 2는 V리터 강철 용기의 A와 B를 넣고 온도 T에서 반응시킨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V리터 강철 용기인데 실험 1은 A만 넣었고요. 이 V리터 강철 용기를 기준으로 실험 2는 A와 B를 함께 넣었다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PB 플러스 PC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고 있고요. B와 C는 분압이고 또 1과 2에서 10분, 20분일 때 A의 양이 같다라고 준 거죠. 이 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1에서 T는 10분일 때와 2에서 T는 20분일 때 A의 양이 같다. 이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래쪽 보기까지 보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면 중요 자료는 일단 반응식의 개수가 1대 1대 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어차피 같은 부피의 강철 용기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하는데 1번은 A만 넣은 거고 2번은 A와 B를 넣었다. 그리고 1차 반응인 거고 이 조건 살아 있었죠. 문제 접근을 해보면 지금 일정 시간 간격으로 PB 플러스 PC인데요. 어차피 강철 용기로 부피가 일정하다면 온도와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냥 생성물의 몰수에 대한 자료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항상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같이 움직인다고 했죠. 반감기 찾을 땐 이걸 활용해서 지금 10분 간격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10분 간격으로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얼마나 주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가 반감기 지날 때마다 절반씩 줄어들게 되는데 만약에 10분이 반감기였다면 여기서 48A가 늘었을 때 그 다음 10분 동안은 절반에 해당하는 24A가 늘어야 되는데 24A가 늘었다라고 하니까 이 자리가 이미 72A라서 63A의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10분 간격으로 절반만 줄어들면 안 되고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그럼 반감기가 10분이 아니라 그것보다 짧은 5분일까? 뭐 이런 심증을 가지고 5분이 반감기라면 10분이 지나면 반감기가 2번 지난 거니까 반응하는 반응물의 양이 4분의 1이 되죠. 그럼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10분 간격으로 4분의 1이 됩니다. 48A가 생성이 됐을 때 4분의 1, 12A가 생성이 돼서 여긴 60A가 되고요. 이게 맞네요. 지금 48A가 생성이 됐고 반감기가 5분이라서 10분이 지날 때마다 4분의 1씩 줄어든다면 12A가 그 다음은 반응을 해서 X자리가 60A가 될 테고요. 여기서 12A에 다시 4분의 1에 해당하는 3A가 반응한 상황이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감기를 찾은 거죠. 반감기의 경우에는 5분이라는 걸 찾게 되고, 같은 온도에서의 실험인 거니까 아래쪽도 반감기가 5분이라서 10분 간격으로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래쪽에서 여기서 3B만큼 늘었다라고 생각해주면 여기는 그거의 4배에 해당하는 12B가 늘어야 됩니다. 그러면 80B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기는 다시 한번 4배에 해당하는 48B가 늘어야 돼요. 그러면 32B에 해당하는 거니까 일단 물어보는 것들 중에서 X와 Y에 대한 정보는 찾은 거네요. X분의 Y를 물었을 때 60A분의 32B가 되는 거고요. 일단 A와 B는 잘 맞게 들어갔지만 60과 32는 5와 3은 아닌 거니까요. 5대3 비율은 아닌 거니까 기억 틀린 보기가 되고, 니은번 1에서 10분, 2에서 10분일 때 반응 속도. 반응 속도는 지금 1차이기 때문에 A의 농도만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문제의 조건으로 부피는 같이 V리터에서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앞쪽에 둘 다 강철 용기가 V리터짜리였으니까 그냥 몰수의 비율이 그대로 농도의 비율이자 같은 온도에선 속도의 비율이 되죠. 지금 1차이기 때문에 A의 농도에 그대로 비례한 게 있는 겁니다.
A의 농도, A의 몰수는 이 자료를 써주면 되겠네요. 지금 1번에서 T는 10분일 때 여기서의 A의 몰수와 2번에서 T는 20분일 때 여기서 A의 몰수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몰수를 1몰이라고 두면 여기서 A를 1몰이라고 두면 여기서 A가 1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0분 간격으로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서 1몰의 A가 됐다는 건 이 자리엔 4몰의 A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같은 부피의 몰수가 4배면 농도가 4배, 그럼 속도도 4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10분일 때 반응 속도는 1번보다 2번에서 A의 몰수이자 농도가 4배인 거니까 반응 속도도 4배가 되는 게 맞습니다. 니은번 맞는 보기가 됐고요. 디귿번 T가 0일 때 전체 압력, 부피와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요. 전체 압력은 전체 몰수를 찾아주면 되고, 지금 B와 C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요. 1번 실험은 아까 A만 넣고 시작했다고 했었죠? 이거 잊으면 안 돼요. 1번은 A만 있는 거지만 2번은 A와 B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해야 되고, 10분 간격으로 A는 4분의 1로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1몰이 있었다면 처음 시작할 때 A만 놓고 오면 여기엔 4몰이 있었던 겁니다. 4몰에 A가 있었던 거고요. 색깔을 맞춰볼게요. 여기는 그럼 A만 놓고 오면 16몰에 A가 있었던 거고요. 4분의 1로 줄어서 4인 거니까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4배 이러면 안 되는 게 여기는 A만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B와 C의 분합도 0이지만 여기는 A와 B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A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B도 있기 때문에요. 여기 32 B에 해당하는, 우리가 B로 표현하고 있는데 B의 분합이 표현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B의 몰수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B가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야 되고요. 반응할 때 개수비가 1대 1대 1이라는 걸 이용해 주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올 때 A만 놓고 보면 A는 12만큼 반응했어요. A가 12만큼 반응해 주면 12몰 반응했다? 그럼 B와 C가 각각 12몰씩 생깁니다. 그때 근데 생성되는 양을 보면 분합으로 봤을 때 48B인데 이게 B와 C의 합인 거니까요. 몰수로 보면 12몰에 B가 생긴 거고 12몰에 C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두 개가 생성이 되는 상황. 잘 쫓아오고 계시죠? 지금 몰수는 앞에서 니은을 풀 때 이미 상대값을 다 정했었고요. 근데 이번 실험에서 12만큼 A가 줄었다면 개수를 고려하면 12만큼 B가 생기고 12만큼 C가 생기는 건데 이건 몰수에 대한 거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자료를 보면 압력을 기준으로는 48B에 해당하는 게 몰수로는 그러면 더해서 24예요. B와 C의 합인 거니까 둘을 더해줘야 되죠. 그럼 24에 해당하는 몰수가 48B로 표현되는 거죠. 이 약속을 잘 지켜주면 48을 기준으로 절반이 몰수인 거죠. 그럼 31을 기준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초기에 존재하던 B의 몰수는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16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둘이 같이 2에 존재했던 거니까요. 초기에 존재하는 몰수의 총합은 4일 때 여긴 32, 8배 차이인 거고, 몰수가 8배 차이면 전체 압력도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16이 아니라 8인 거니까 디귿 틀린 보기가 되네요. 니은번 보기와 맞는 보기가 됐고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문항 보시면 A기체와 B기체가 반응해서 C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농도로 정의되는 평형상수라고 되어 있고요. 상태와 개수를 확인해 주면 되겠죠. 고체나 액체가 끼어 있지 않고 개수는 2대 1대 2로 주어진 상황입니다. 온도 T켈빈에서 실린더 가에 C기체가, 나에는 A기체와 C기체가 각각 들어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평형 상태가 아니라 초기 상태라는 거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가와 나에서 반응이 진행되어 도달한 평형 상태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가에서 기체의 밀도는 구해야 되고, 나에서 기체의 부피가 주어져 있네요. 나에 대해서 기체의 부피, 근데 온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부피를 줬으니까 여기서 일단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여기서 구한 평형상수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 x까지 구해서 이 값 구해보라는 거네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PV 값을 몰수처럼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온도 T켈빈에서의 자료인데요. 약속을 잘 지키면서 T켈빈에서 PV 값을 몰수처럼 생각해주면 C가 1g 기준으로 1몰, PV 값이 1이죠. 전체 PV 값이 2인데요. C 1g은 그대로 1로 쓸 수 있으니까 A 0.8g에 해당하는 것도 1로 쓰면서요. 전체 PV 값이 2이자 몰수도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T켈빈 그대로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부피가 4분의 9가 됐다는 건 피스톤을 통해서 압력은 유지가 되니까요. 몰수가 그대로 4분의 9가 됐다는 거죠. 그냥 얘는 몰수를 4분의 9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럼 여기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4분의 9가 전체가 되려면 기체 분자수가 일단 증가하는 반응을 해야 되네요. 2에서 4분의 9가 돼야 되니까 역반응을 통해서 기체 분자수가 증가해야 되고요. 개수랑 비교해 주면 되겠죠.
개수대로 반응하면 역반응을 통해서 1 증가하는 건데 지금 2에서 4분의 9가 되려면 4분의 1이 증가하는 거니까요. 개수대로는 1, 근데 지금은 4분의 1인 거니까 개수의 4분의 1배 반응입니다. 이 4분의 1배라는 걸 잘 기억해서 개수의 4분의 1배 반응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A는 개수의 4분의 1배, 4분의 2가 생길 테니까 4분의 6이 되고요. B의 경우에는 4분의 1배가 생겼을 테니까 4분의 1이 되고, C의 경우에는 개수의 4분의 1배, 4분의 2가 반응해서 없어졌으니까 4분의 2가 되고, 더해서 4분의 9가 되는 게 간단한 검산이 됩니다. 지금 더해주면 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9이자 지금 1ATM이라서 4분의 9 리터가 된 거니까요. 여기서 K1 바로 쓸 수가 있네요. K1 쓸 때요. 여러분 이 반응의 표현상수 제가 쓰는 방식들 여러 개를 소개해드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복잡하면 비율로 써주는 게 좋아요. 기체분자수 변화를 맞춰서요. 지금 A와 C는 맞으니까 A와 C에 대해서는 비율로 그냥 써서 개수가 2인 거니까 제곱해주고 남아있는 B만 반응물 쪽에 있으니까 정확한 농도로 한번 써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생성물 쪽에 남는다면 농도를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지금처럼 반응물 쪽에 남는다면 농도의 역수를 써주면 돼요. 익숙하면 한 번에 쓸 텐데 그러면 K1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요. K1의 경우에는 비율 한번 쓰는 거죠. A와 C는 비율로 쓸게요. 3분의 1인데 제곱해주면 9분의 1. 그리고 B의 정확한 농도는 9분의 1이에요. 9분의 1인 건데 역수를 취해야 되죠. 여기에 9를 곱해서 1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에 K1 값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몰수의 상대값으로 K1은 1이라고 나왔고 사실 정확한 몰수가 아니기 때문에 K1을 구해라가 아니라 K1과 K2의 비율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약속만 잘 지켜가면서 풀이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서 K2를 구하기 위해서 아래쪽을 살펴보니까 기체의 부피가 3L가 됐어요. 지금은 만약에 4분의 5T로 주어졌는데요. 이 5분의 5T가 아니라 그러면 T일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요. T일 때 PV 값을 몰수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최종 평형에서 4분의 5T에서 3L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4분의 5T인 거고 이게 4분의 5T 기준이고 T켈빈에서라고 생각해주면 T켈빈에선 온도가 5분의 4배, 그럼 부피도 3L가 아니라 5분의 4배, 0.8배를 해서 2.4 상황이 됐겠죠? 그래서 요 값이 온도가 T일 때 예상되는 1ATM에서의 부피고요. 그럼 PV 값이 2.4인 거니까 이번엔 이 값을 그대로 몰수처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평형 T에서의 상황이라면 요걸 그대로 가져와서 4분의 5T 상황에서 몰수를 구해본 거예요. 부피는 3인데 이게 온도가 바뀌었을 때의 부피니까 이걸 앞에서랑 비슷하게 얘는 이제 3몰이 됐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얘가 T일 때를 고려해 보면 온도가 5분의 4배가 되니까 같은 압력에서 부피가 5분의 4배, 그럼 2.4리터 상황이 될 테고 1ATM 2.4, T켈빈에선 2.4리터니까 몰수가 2.4가 된 겁니다. 전체가 2.4가 되는 상황이고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2에서 2.4가 되려면 0.4 증가죠. 앞에서랑 똑같아요. 개수대로 반응하면 1 증가인데 개수의 0.4배 반응을 해준 거네요. 개수의 0.4배를 잘 기억해서 그럼 A는 0.4배 해주면 0.8이 생기죠. A가 1.8이 되고요. 개수의 0.4배, B는 0.4가 생긴 거고요. 여기서 똑같이 반응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C는 개수의 0.4배, 0.8이 반응했다라고 해주면 1에서 0.8 해주면 0.2가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해서 2.4가 되는 게 검산이 된 거고요. 조심해야 될 건 아까는 2.4이자 2.4리터였는데요. 지금은 더해서 2.4이자 부피는 3리터인 거 잊으면 안 되죠. 부피는 3리터 상황. 이거 잘 기억한 상태에서 그러면 K1 구하듯이 이제 K2 구해볼게요. K2는 위쪽에 써보면 K2의 경우에도요. 앞에서랑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익숙하면 금방 하실 텐데 A와 C는 비율을 잡아서 9분의 1인데 제곱해주면 81분의 1. 그리고 정확한 B의 농도는 지금 B가 분모에 들어가니까 역수배 해주면 되거든요. 3분의 0.4, 30분의 4이자 15분의 2죠. 15분의 2 뒤집어서 2분의 15를 곱해주면 됩니다. 3으로 약분해주면 5가 되고 27이 되고요. 그러면 54분의 5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그럼 K1은 1이고 K2는 54분의 5. 그러면 여기에 54분의 5를 구하면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오른쪽은 구해놓은 것 같고요. 이제 X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X는 가속 기체의 밀도를 그램 퍼 리터 단위로 쓰라는 건데 이미 1g인 거 알고 있고 반응을 해도 1g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부피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1g인 거 알고 있으니까 부피 구해서 역수해주면 X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가의 경우에도 온도 T에서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PV 값을 몰수로 했을 때의 이 몰수 기준으로 평형상수 2를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조금 귀찮은 계산이 되긴 하겠네요. 지금 C만 있는 상태에서 역반응을 할 텐데 개수가 2와 1이 있기 때문에 전개하는 과정에서 3차식까지 나오겠죠. 정석대로 풀이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C1몰을 기준으로 해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여기서 X는 있으니까 헷갈리니까 Y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개수의 Y배에 반응하는 상황으로 해서요. 2Y, Y만큼 생겼다라고 해주면 지금 가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가 상황에서 복잡하니까 이쪽을 좀 정리하고 여기쯤에 풀어볼게요. 그러면 가 상황에서 C가 1몰인 상황에서 역반응 2Y, Y만큼 생겼다라고 해주면 몰수는 A를 2Y라고 했을 때 B는 Y가 되고요. C는 1-2Y가 됩니다. 그리고 전체의 몰수는 다 더해주면 1 플러스 Y가 되는데 1 플러스 Y이자 1 플러스 Y 리터인 거죠. T켈빈에서 몰수를 그대로 PV 값으로 쓸 수 있는데 전체가 1 플러스 Y이자 1 플러스 Y 리터인 상황. 압력이 1 A템이기 때문에 PV 값이 정해지면 그게 그대로 부피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K 값이 2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요. 방정식을 세워보면 이럴 때는 몰수로 부피로 이런 식이 편하겠네요. 몰수로 평형상수를 써보면요. 이건 제곱해야 되고 얘 곱해주면 분모에 4y 세제곱이 들어가고요. 분자인 C의 제곱 1-2y의 제곱이죠. 제곱해서 써볼게요.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지금 몰수로 쓴 평형상수고 여기에 부피는 1 플러스 y인데 1 플러스 y의 지수에는 반응 기체분자수에서 생성 기체분자수 3-2로 1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부피를 그대로 곱해주는 거네요. 1 플러스 y가 곱해지게 돼요. 이 값이 지금 1이 된다라고 해서 y를 찾아서 여기에 대입해야지만 부피가 나오는 겁니다. 분자 쪽을 정리해 보면 요걸 1을 곱하는 건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 써주면 되고 y랑 곱해진 건 4y 세제곱 여기 곱해주면 마이너스 4y 제곱 플러스 y가 되는 거고요. 이게 분자고 4y 세제곱은 넘어가주면 이게 4y 세제곱으로 들어가죠. 3차 방정식이 나오진 않는 형태로 그래도 뭐 배를 하면 배를 해준 거죠. 4y 세제곱 없어지고요. 4y 제곱도 없어지면서 복잡해 보였지만 사실은 1차 식입니다. 넘겨주면 3y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y가 3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y에 3분의 1을 대입해주면 전체 부피는 3분의 4리터가 되죠. 여기에서 시작해서 부피가 3분의 4리터가 돼요. 1g은 유지가 될 테니까요. 1을 3분의 4로 나눠주게 되면 밀도는 4분의 3 g per 리터 형태가 되면서 x는 4분의 3으로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 정리해보면 x는 4분의 3이 되고요. k1분의 k2는 54분의 5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쯤에 정리할게요. 빈 공간도 없네요. x가 4분의 3이 되고요. k1분의 k2의 경우에는 54분의 5인 거니까 54분의 5를 곱해줬다라고 했을 때 나눠주면 3은 18로 약분이 되고 4 곱하기 18은 72가 되면서 72분의 5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보기들 중에서는 72분의 5면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정석대로 풀이한다고 했을 때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좀 자신감을 가지고요. 몰수와 부피로 나눠진 상태에서 평형상수식을 깔끔하게 쓸 수 있었으면 그리 복잡하진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다 농도로 썼다라고 했을 때는 좀 복잡한 형태가 될 텐데 몰수 따로 부피 따로 이런 식으로 평형상수식을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이 정도면 계산이 가능했을 것 같고 사실 이 문제는 뭐 숫자에 관한 좀 센스가 있으셨으면 아까 K1분의 K2를 구했을 때요. 보기들의 배열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보기들을 보시면 72분의 5부터 시작해서 72분의 7, 뭐 8분의 1은 72분의 9겠죠. 어쨌든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72분의 5부터 시작해서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K1분의 K2가 54분의 5라는 건 나왔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이 54분의 5라고 나온 상태에서 x를 아직 구하진 못했지만 뭐는 최소한 알 수 있었냐면 가에서 평형에 도달하려면 지금 c밖에 없으니까 역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반응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부피가 커지니까 지금 밀도가 1이었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밀도가 1이고 역반응을 해서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1보다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일단 평형상수까지는 편하게 구할 수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x의 경우에는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얘가 1보다 작은 것까지는 확실한 상황이에요. 역반응을 해서 부피가 커질 테니까.
그러면 54분의 5보다 곱해서 1보다 작은 값을 곱해주게 되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54분의 5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사실 뭐 의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54분의 5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작은 값을 보이고 있는 건 보기들 중에는 1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x가 1보다 작다는 것만 찾았어도 보기들 중에서 54분의 5보다 작은 걸 찾는 방식으로 해서 1번 답을 낼 수도 있긴 했었는데 이건 뭐 매번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정석적으로 풀이해서 정확히 가에서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도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화투는 4페이지에 조금 평형 파트에서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면 계산이 좀 길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20번이 정석대로 풀이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좀 센스가 있었으면 편하게 풀었겠지만 정석대로 풀이할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만한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4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22학년도 화학2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